시작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자, 오늘은 뭐 지수가 살짝 반등이 나왔죠. 물론 이제 장중에 또 뭐 반도체 레버리지 ETF들 때문에 변동성이 심해가지고 뭐 난리통이었습니다. 오늘도 뭐 큰 급락까지는 뭐 급락이 나왔었죠. 나왔었는데 뭐 들었다 놨다 하면서 코스피는 소폭 상승 마감했고 코스닥은 오늘 반도체란다. 바이오 쪽이 완전히 저기 초토화됐거든요. 그래서 뭐 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이따 뒤에서 얘기를 해드리겠지만 과도할 정도로 뭐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있어서 하락을 좀 했는데 어쨌든 지수 얘기 좀 지수 체크해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미국이 이란에 대해서 대이란 그 봉쇄를 재개했습니다. 재개. 그거 관련돼 갖고 이제 테마주가 움직였기 때문에 그거 얘기해 드릴 거고 국제유가도 좀 움직여요. 그래서 그것도 또 얘기를 해 드릴 거고 그 다음에 뭐 보니까 뭐 오늘 뭐 국무회의에서 또 저기 뭐야 그 낙태 그죠? 네. 낙태약을 뭐 허용해줘라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프진이라고 하는데 그 관련 테마주도 좀 움직였고 그래서 그 관련주들 얘기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지금 일단은 1차 하락이 나올 만큼은 나온 것 같아서 이게 단기 바닥이 맞는지 아닌지 그 부분도 같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지수부터 먼저 볼게요. 어제 미국 증시에서 반도체 지수가 크게 빠졌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잠깐만요. 네네. 이거 베네수엘라고. 오늘 제가 낮에 우리 회원들한테 베네수엘라 지수 특강을 해드렸어요. 베네수엘라. 예. 옛날에 왜 그랬잖아. 어? 우리나라 베네수엘라처럼 되는 거 아니냐고. 근데 결론이 뭐냐면, 그렇지는 않다. 똑같이 가진 않는다. 왜? 베네수엘라에는 반도체 레버리지 ETF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랑 다르다 그랬거든요. 네, 다릅니다. 네.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제가 여기서도 얘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너무 베네수엘라 걱정하지 마세요. 네. 자, 일단 보시면 오늘 어제 미국 증시는 되게 편안하게 마감을 잘했어요. 뭐 다우지수는 0.2% 살짝 하락했고 나스닥도 뭐 1% 하락해서 끝났고 S&P 500 지수는 마이너스 0.7% 그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는 뭐 난리가 났었지 또 뭐, 그죠? 플러스 0.7% 상승 마감을 했는데 마이너스 5%까지 왔었어요. 장중에. 네. 일단은 이렇게 끝났는데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 급락을 했어요. 4.7% 급락 마감을 했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 코스피 지수 잘 보시면은 그러니까 진짜 이 나쁜 놈들이 그 도박판을 만들어놨어 지금. 응? 설명을 쭉 해드릴 테니까 그냥 뭐 딴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가만히 듣기만 하세요. 네. 그대로 그냥 시간 순서대로 읽어드릴게요. 코스피 지수를 보기 전에 삼성전자를 먼저 보시면 아침에 대체거래소 쪽을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 저기 뭐야 NXT 이쪽을 보면은 마이너스 2%에서 시작을 해서 마이너스 6%까지 갔었어요 아침에. 어? 아침 8시 시작하잖아요 여기는. 시작하자마자 마이너스 6%까지 폭락했다니까. 왜 어젯밤에 미국에 폭락했었거든. 그 하이닉스도 보시면은 아침에 마이너스 8%까지 폭락을 했었어요. 8시에. 왜 그랬냐? 어젯밤에 미국에 우리나라 개미들 요즘에 좋아하는 샌디스크 이런 걸 보시면은 그 아수라장이었거든. 어제 12% 급락했어요. 어제 12%. 어제 미국의 반도체주들이 얼마나 많이 폭락을 했냐면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먼저 폭락을 하는 거냐 미국 쪽이 먼저 폭락을 해서 영향을 주는 거냐 뭐 말들이 약간씩은 다른데 일단은 보세요. 아침에 음, 네, 어젯밤 미국 반도체 마감이 대충 이렇게 끝났어요. 엔비디아 3%, 뭐 AMD 4%, 인텔 6%,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4%, 샌디스크 뭐 이런 식으로 12%다 폭락했거든요, 어제. 그러니까 아침에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대처거래소에서 급락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자 보세요. 좀 차트를 갖고 보자. 이게 아침마다 이게 그 아침마다 그리고 내가 밤마다 그죠? 이 반도체 얘기를 언제까지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진짜 지겨워 죽겠습니다. 진짜. 저희는 반도체를 갖고 있는 게 없어요. 없어. 여러분들 있으세요? 아마 없으실걸? 네. 근데 무슨 반도체 얘기를 이렇게 맨날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진짜 지겨워 죽겠습니다. 진짜. 자, 오은봉으로 보죠. 아침에 8시 시작을 했죠. 여기서 8시에 시작했는데 몇 프로예요? 하이닉스입니다. 마이너스 8%로 간 거야. 시작한 지 한 10여 분 만에 마이너스 8% 찍었다니까. 그러더니 다시 올라가요. 9시 되니까 얼마에 시작했는 줄 아세요? 9시에는 그냥 거의 보합 수준에서 시작을 해요. 9시 되니까 또. 응? 그러더니 한 10시쯤 되니까 플러스 4%까지 가요. 그러니까 9시 되니까 한 0% 대충 0% 전에서 시작을 해서 10시쯤 되니까 플러스 4%까지 가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게 또 떨어져. 떨어지는데 어디까지 떨어졌는지 아세요? 여기. 아, 아침에 대체거래소에서 맞지? 잠깐만요. 차트가 꼬였다. 잠깐만요. 아침이 마이너스 6%. 네. 아침이 마이너스 8%가 아니고. 자, 차트가 꼬였어요. 다시. 아침에 마이너스 6%까지 갔다가 보합은 거의 보합에서 9시에 출발했다가 10시쯤 되니까 플러스 4% 갔다가 12시 20분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8%. 여기가 마이너스 8%. 그러더니 2시간 뒤에 보니까 플러스 여기 5%인가? 미친 것들 아닙니까 이거? 장 마감할 때 되니까 플러스 5%가 떠놓는 거예요 또. 이게 뭡니까? 여러분들 정말 시장에서 핫한 테마주도 이따구로 안 움직여요. 테마주 한두 번 매매해봐요. 이게 뭐야 이게.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정말 핫한 테마주도 이렇게 안 움직여. 어쩌다 이럴 수는 있는데 어쩌다가 상한가 여러 개 나오고 나서 이제 뭐 끝났냐 말았냐 뭐 이제 막 그 난리 지을 때 이러는 경우가 있지만 어떻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시가총액 1, 2 기업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응? 네. 그죠? 네. 이게 뭐요 이게. 반도체 레버리지 ETF 하시는 분들은 조만간에 정신병 걸리겠어. 이거 일반인들 못 견뎌요. 어떻게 여기 레버리지 뭐예요? 이거 두 배잖아, 두 배. 이거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마이너스 12%. 한 시간 손절했어. 너무 힘들어. 손절했다가 2시간 뒤에 보니까 플러스 8%. 그러면 얼마나 손해본 거야, 도대체. 야, 더 간다. 다시 사자. 들어갔더니 2시간 뒤에 짜장면 한 그릇 먹고 왔더니 마이너스 16%. 플러스 8%에서 마이너스 8%면 이게 뭐야? 그러면 16%가 아니지. 예? 플러스 8에서 마이너스 8이면 도대체 얼마를 더 해야 되는 거야, 얼마를. 한 30% 넘게 빠진 거 아니에요? 미친 것들이라니까, 이게 지금. 마이너스 8%인데 또 2시간 뒤에 보니까 플러스 4%, 5%가 있어.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정부에서는 아직도 대책도 안 내놓고요. 사과도 안 하고, 그냥, 저희가 잘 그냥 주시하고 있습니다. 요따구 말밖에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이겨내셔야 돼요. 저는 늘 말씀드렸어요. 좌파건 우파건 뭐 정치에 관심이 없건 있건 간에 정부 믿지 말라고. 권력자들 정치인들을 믿으면 안 돼. 정치인들하고 권력자들한테 의지해서 뭐 돈이건 보조금이건 마음이건 정신적인 거건 의지해서 사시면 큰일 나. 어디나 똑같아요. 저는 중국 공산당, 중국 사람들이 그런 게 있다면서요. 중국. 중국 얘기하면 안 되나? 이건 뭐 중국 인민들 얘기니까. 중국에서 정책을 발표하면 중국 인민들은 대책을 바로 세운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쨌든, 정부가 뭘 하는지 우리가 이제 잘 봐야 되겠지만, 믿거나 100% 믿거나 의지하시면 안 돼요. 빨간색이건 파란색이건 상관이 없어. 다 똑같은 거예요.
나도 이렇게 난리를 쳐놨어요. 근데 그랬더니 오늘 어디에서 큰 데미지가 있었냐면 코스닥 있죠. 알테오젠이 코스닥 1위 기업 아니에요? 근데 잘 보세요. 이렇게 끝났어요. 플러스 아침 시작이 플러스 1%였거든요. 뭐 그냥 소소하게 시작을 했어요. 그죠? 근데 마이너스 17% 갔다 왔어요. 이게 뭔가요? 얘만 그런 게 아니라 리가캔바이오 아리꼬리 길죠. 마이너스 13% 갔다 왔어요. 호롱 티슈진 17%까지 빠졌다가 마이너스 4%로 끝났어요. 뭐 얘들 왜 이럴까요? 그러니까 쟤네들 때문에 반도체 ETF 때문에 지금 여러 군데 골병 드는 거야 지금. 그냥 다 골병 들었어요. 얘가 2달 전에 14만 9천 원까지 가던 거거든요. 근데 오늘 6만 원 초반까지 갔다 왔어. 반토막 이상 난 거예요. 종가 기준으로 해도 반토막이야. 그죠? 이 분차트를 보시면은 분차트 보세요. 1분봉으로 보여드릴게요. 그냥 순간 쫙 밀리는 거. 왜 밀렸을까요? 하이닉스 폭락할 때 같이 밀린 거야. 하이닉스가 여기서 이런 식으로 밀린 거예요, 장중에. 그래서 코스피 지수도 밀렸고, 그때 알테오젠도 보시면은 같이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코스닥 바이오주들도 쟤네들 때문에 피해 입었다니까. 반등도 지들만 나와요. 현대차 있죠. 현대차 보세요. 박살낸 거 보세요, 현대차. 그러니까 요즘에 그 다른 대형주 중에서 업종 대표주들 계속 얘기해 드리죠, 그죠? 현대차가 자동차에서 대표주 아닙니까? 그 다음에 뭐 미래에셋증권 다 박살을 내놨어. 원전 쪽에서 우두머리 두산에너빌리티 반토막 내놨죠. 다 쟤네 때문에 다 힘들어해. 조선주 박살 내놨어. 하나오션 뭐 잠수함 수주 실패? 좋아요. 근데 그거 대비 더 떨어져. 그때는 그래도 9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7만 원 됐어요. 뭐냐고 도대체. 다 박살 내놨어. 다. 무기, 방산 다 박살 내놨어. 멀쩡한 거는 은행주밖에 없어. 은행주. 근데 은행주는 우리나라만 가는 게 아니라 미국도 올라가고요. 지금 일본의 키옥시아 홀딩스 반도체주가 폭락하면서 시가총액 1위가 누구냐면 MJFG, 미쓰비시. 그게 시가총액 1위가 됐다니까. 일본에서도. 네. 근데 아무튼 얘네들 때문에 지금 뭐 시끄럽습니다. 얘네 변동성이 죽을 때까지 좀 참고 기다리셔야 되는데 힘드실 수 있겠지만 참으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은 자, 반도체 얘기 여기까지만 하자고요. 이게 누구냐? 코덱스, SK 하이닉스, 레버리지 ETF입니다. 거래량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래량 어제까지 어제 거래량이 역대 최대 거래량이었거든요. 뭐 비슷비슷한데 어제가 제일 많았었어. 어제 거래 대금이 얼마였느냐? 4조 6천억 원이었어. 얘 한 종목에 4조 6천억. 오늘 얼마일까요? 거래 대금이 거래량은 중요하지 않아요. 거래량이 뭐 어제보다 아무튼 160% 이상 나왔어요. 근데 거래 대금이 얼마인 줄 아세요? 6조 5천억 원. 이건 미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얘네가 바닥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이거 일단 미친 거야. 미친 것들이지 이게. 삼성전자는 인기가 별로 없어. 근데 여기도 거래량이 많이 늘었죠, 그죠? 여기 1조 9천억 원. 코덱스, 하이닉스, 레버리지 요게 아까 얼마라고요? 6조 5천억 원. 그 다음에 타이거, 하이닉스, 레버리지 ETF. 얘도 거래량이 최대 거래량 터졌죠? 거래대금 얼마? 2조 거의 2조 4천억 원이네. 그리고 아까 걔랑 합하면 얼마예요? 9조 원이에요. 코덱스 쪽이랑 타이거 두 개의 하이닉스 레버리지 ETF를 더하면 9조 원이라고. 여러분들 오늘 코스닥 거래대금이 얼마였는 줄 아세요? 코스닥 전체 종목의 거래대금이 얼마였어요? 6조 7천억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코스닥 거래대금이랑 아까 코덱스, 하이닉스 이거 레버리지 얘 하나 거래대금이랑 거의 똑같아요.
주식시장을 이렇게 만들어놨어. 참 어리석고 저 어리석은 게 뭐 일부러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참 어리석은 거 뭐냐면 그러니까 대형주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죠? 뭐 선거 전에 지수 많이 올라갔잖아. 대형주도 딴 거 올라갔고 그럼 그때부터 5월부터 4월이나 5월부터 옆으로 살살 돌리면서 그죠? 주가를 어느 정도 약간 띄워놓은 상태에서 이제 횡보를 시키면서 중소형주 올리면서 코스닥, 바이오 이쪽 급등시켰으면요. 사람들 돈 많이 벌었겠지. 그죠? 그래서 선거할 때도 더 유리하지 않았겠어요? 선거는 누구한테 유리해요? 자기들 돈 벌게 해주고 앞으로 돈 벌게 해줄 것 같은 사람들을 뽑는단 말이야. 거의 돈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음? 정치적인 이데올로기 이것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이념보다는 돈이거든, 특히. 그렇게 쓰면은 코스피도 괜찮고 반도체도 괜찮고 뭐 코스닥, 중소형주도 괜찮지 않았겠어요? 근데 계속해서 레버리지 ETF까지 만들어가지고 무리하게 띄워놓은 거야. 그래서 전 세계에 지금 피해를 다 끼치고 있잖아. 우리도 그렇지 힘들지만. 그러니까 이거를 정부에서 어떤 대책을 내놔야 돼요. 내놔야 돼. 그래서 저는 지켜보고 있거든요. 내놓나 안 내놓나. 근데 지금 이 상태로 계속 가면 있잖아요. 지금 중소형주만 빠지는 게 아니에요. 대형주 다 녹아내리잖아 지금.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는 반등이 나왔죠 오늘. 반등이라기보다 브레이크가 잡힌 거지. 전 반등이 아니에요. 브레이크가 잡히긴 했는데 다른 대형주하고 코스닥 대형주였던 바이오들은 자꾸 녹아내리잖아요. 이 상태로 여러분들 일주일만 더 떨어지죠?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폭동 일어나요, 폭동. 응? 이럴 때 보면 한국 사람들 되게 착한 것 같아. 진짜. 그리고 삼성전자 어제 얘기 많이 해드렸던 게 뭐였냐면 어제 뭐 폭락 무지하게 세게 나왔잖아요. 그죠? 삼성전자 10%, 하이닉스는 16% 떨어졌죠, 어제. 어제 그 기술적 분석 얘기를 많이 해드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상으로만 따지면 브레이크가 잡히는 자리다. 어제 그 얘기 많이 했죠. 그죠? 참고만 하시라 그랬어요. 그게 100% 맞을 거다. 그 소리는 안 했어. 어제 두 가지 얘기를 했거든요. 기술적 분석으로 따지면 하락이 멈추는 자리다. 그 얘기 했었죠. 근데 뭐 정치적인 거, 뉴스에서 떠들어대는 거 이런 거 보면 추가로 나올 수도 있다고. 어제 두 가지 얘기를 같이 해드렸어. 근데 일단은 뭐 두 개 다 틀린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장중에 급락이 나왔었거든. 변동성 ETF 때문에 그 정치적이고 막 이런 것 때문에 섞여가지고 장중에 급락이 나왔었어. 근데 종가 기준으로는 기술적 분석 그게 맞았던 거예요. 종가 기준으로. 왜냐하면 지지가 나. 갭을 메꾸지 않았어. 일단 여기서 멈췄다. 이거 반등이 아니에요. 오늘 반등 성공했네. 그건 잘못 알고 있네. 반등은 뭐냐면 이렇게 올라왔을 때 반등이라고 하는 거지. 떨어지다가 3%짜리 양봉 나와서 쓴 거를 어떻게 이게 반등이라고 그래. 브레이크 잠깐 일단 정지. 일단 정지로 보시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 하이닉스는 오늘 저점이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두 군데예요. 반등 저기 멈춘 자리가 여기하고 여기라고. 근데 최저점이 여기죠, 그죠? 딱 거기에 맞춰서 끝난 거예요. 근데 하이닉스 아까 레버리지 거래량 엄청 늘었죠, 그죠? 근데 본주에서도 거래량이 엄청 늘었어. 그럼 뭐예요? 이걸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외국인이냐, 개인이냐, 누굴까요? 최근에 주식을 많이 산 사람은 개인이거든? 지켜봐야지. 음? 이거 보면은, 이것도 좀 그래, 잠깐만. 이건 내일 얘기합시다. 오늘 또 막 밑으로 내려갔다가, 요것만 보시죠. 밑으로 내려갔다가 꼬리 감고 올라오니까 개미들이 또 쫄아가지고 다 던졌어. 개인들 오늘 순매도 1위가 하이닉스고 2위가 삼성전자인데 하이닉스 오늘 하루 동안 얼마나 던졌는지 아세요? 3조 3천억 원을 던졌어. 하이닉스. 삼성전자는 1조 8천억. 둘이 합하면 5조는 없죠. 그러니까 오래 가져가지도 못해요. 응? 오래 가져가지도 못해. 쫄아가지고 바로 던져버려. 이런 심리 상태로 무슨 돈을 벌겠어? 이거는 도박꾼들이 하는 거지, 이거는. 그러니까 이쪽에 여러분들 들어가지 마세요. 여기 지금 정상들이 아니야, 지금. 이 게임을 계속 하면 할수록
개인들은 돈을 자꾸 잃어요. 왜? 설계가 그렇게 돼 있다니까. 레버리지 ETF 자체도 그렇고. 자, 아무튼 오늘도 얘네들 때문에 좀 시끄러웠는데 지켜봅시다. 네. 평생 이렇게 가진 않거든. 평생 이러진 않아. 언젠가 끝이 온다고. 근데 지금 보는데 뉴스를 보니까 뉴스에서 뉴스마다 뭐라는 줄 아세요? 다 괜찮대. 아우 반도체 걱정하지 말래. 지금 저점 매수기 기회. 계속 손동질하는 거 아세요? 여러분들 반도체 끝났다 위험하다 들어가면 안 된다 그런 뉴스 보신 적 있어요?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아니 우리나라에 기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기사를 쓴 사람이 없겠어요? 있겠지. 있는데 안 실리는 건지 실렸는데 안 보이게 하는 건지 모르겠으나 자꾸 좋은 얘기밖에 안 나와. 응? 믿지 마세요. 그런 거 믿지 마시라. 그렇게 좋은 기회를 그렇게 막 공짜 뉴스를 통해서 다 이렇게 내보내겠어? 그죠? 그러니까 참 전문가들도 저도 전문가지만 전문가들 중에서 이제 양심 없는 애들 많아요 요즘에. 왜냐하면 고점 대비에 40% 넘게 폭락을 했으면 그 입을 좀 다물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어? 안 그래요? 40%나 떨어졌잖아. 그러면 잠깐이라도 입을 좀 다물어야지. 곧 죽어도 아니래. 자기들이 맞대. 얘네밖에 없다는 거예요. 응? 나 이것들은 양심에 그 진짜 양심을 그 인두로 지진 것 같아. 양심이 옛날에 뭐 화살 맞았냐, 총 맞았냐 막 그러잖아요, 그죠? 네. 옛날에 그 드라마 추노 아세요? 추노? 그 조장혁 씨 아니 누구야? 장희영인가? 그 옛날 그 KBS 드라마 있잖아요. 추노. 도망친 노비 쫓아다니는. 노비가 도망을 가다가 자꾸 도망가면 얼굴에다가 인두로 지지잖아요. 그죠? 네. 도망친 노예다 그러면서. 네. 그 인두 있잖아요, 인두. 그 양심이 인두로 지진 것 같아. 어떻게 뻔뻔한지 모르겠어. 계속 괜찮대. 걱정하는 것 자체가 극이 이상한 사람들. 뉴스도 가려서 보십시오. 아셨죠? 자, 요 얘기 여기까지만 합시다. 네. 반도체는 아무튼 오늘 증시가 왜 이렇게 뒤흔들어 놨었는지 그거 설명해 드리려고 좀 얘기했던 거고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그 어디야 호르무즈 해협 이란 그러니까 이란에 대해서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가는 배들을 다 봉쇄시켰습니다. 예전에 하던 건데 재봉쇄를 한 거예요. 왜? 자꾸 이란이 주변 국가들도 공격하고 상선들 뭐 저기 뭐야 공격하니까 종전협정 이제 위반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이란을 뭐 4일 연속인가 계속해서 공습을 엄청나게 했고요. 그리고 또 군 지휘관들도 여러 명 죽고 뭐 그다음에 다시 이란을 재봉쇄한 거예요. 했거든요. 했는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저도 어젯밤에 그 기사 보고 놀랐는데 트럼프가 뭐라 그랬냐면 아마 뉴스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가는 배들한테 그 배에 실려 있는 그 뭐야 물건들 그 가치의 20%를 통행 수수료로 받겠대요. 이란이 아니라 미국이 20% 받겠대. 그러니까 컨테이너선에 예를 들어서 500억 원어치 물건이 실려 있으면 그 중에 20%니까 100억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나가 이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공짜 여태까지 공짜로 해줬는데 그냥 이제 돈 받겠다 이거예요. 누가? 미국이 트럼프 입에서 직접 이제 나온 얘기예요. 그래서 어젯밤에 그 기사를 보자마자 저도 순간적으로 그랬죠. 이 양반이 미쳤나 또 왜 이래 이랬거든요. 근데 일단은 잘은 모르겠어요. 뭘 모르겠냐면 여태까지 트럼프의 말을 이렇게 잘 생각을 해보면 음, 상대방을 뒤흔들어 놔요. 그 저게 대표적인 미치광이 전략 아니에요? 그러니까 뜬금없이 갑자기 뭐지? 말이 안 되잖아요. 여태까지 뭐 공짜로 쓰고 있던 바다였는데 어쨌든 전쟁을 시작한 건 트럼프는 맞잖아. 저는 트럼프가 이란 때려잡으려고 전쟁 일으킨 거는 정당하다, 그건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그런데 제가 봐도 이건 아니거든. 미쳤나, 왜 이러지, 이거? 막.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자체 행동을 많이 해. 그러니까 상대방이나 주변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이상한 행동을 한다니까? 해요. 이게 미치광이 전략 중에 하나거든, 이게. 상대방이 아니라
자기 편들도 헷갈리는 거야. 뭐 이러는 거야 지금. 돈을 걷어? 20% 걷는다고 하면 누가 제일 지금 놀랬겠어요? 이란이 제일 놀랬겠지. 야, 우리가 돈 뜯으려고 했는데, 야, 미국이 뜯는데. 쟤네들이 더 놀랬을 거고, 사우디아라비아나 그 쿠웨이트나 바레인, 뭐, 그쪽에 있는 나라들도 얼마나 난리가 났겠어요. 자기네 무역을 해야 되는데, 미국이 지켜주는 대신에 20%를 뜯겠다는데, 누가 그쪽 가서 기름을 사요? 기름이랑 가스가 거기서 사러 가는데 20% 웃돈 주고서 누가 거기서 그걸 사냐고. 딴 데 가서 사지. 그럼 거기 망하라는 얘기잖아. 뭐 사우디아라비아랑 뭐 쿠웨이트랑 뭐 아랍에미레이트 뭐 카타르 난리 나지 않았겠어. 도대체 이 발언의 진위가 뭐냐 이러면서 난리가 났겠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 전형적인 이제 그 자기만의 협상 기술을 뭐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일단은 그래서 낮에 우리 회원들한테 그랬거든요. 일단은 이 사람이 이 얘기를 왜 했는지 일단 보류하자.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에요. 약간 뜬구름 잡듯이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뭐 17일 날 우리나라 시간으로 17일 날 오전 10시 금요일 날 무슨 저기 그 대국민 무슨 저기 담화인지 뭔지 그 연설한답니다. 그래서 그때 얘기가 나올 것 같대요. 좀 기다려 보시죠. 협상하려고 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 야, 이럴 바엔 내가 돈 거둘게. 우리도 왜 하다 보면 그런 거 있잖아. 막 중재하던 사람이 열받아가지고 야, 둘 다 치우고 뭐 차라리 이렇게 하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상대방이 갑자기 놀래가지고 아니 그건 아니고 뭐 이러면서 왜 그럴 때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 아닌가 싶어. 어쨌든 어제 이제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었는데 저번에 그 종전 MOU 체결할 때도 처음에 그랬거든요. 그 이란이 원하는 데서 다 들어준 것처럼 언론이 하도 보도해가지고 저도 그거 진짜야? 이런 줄 알고 처음에 놀랐는데 한 3, 4일, 일주일 지나서 보니까 하나도 아니더라고. 아니더라고요. 네. 그게 아니었더라고. 요번 것도 며칠 지나서 이제 판단하죠. 지금 바로 판단하기에는 저 사람의 속뜻을 모르겠어. 근데 시간이 좀 지나보면 금방 알게 되더라고. 너무 놀라지들 마시고. 그 다음에 호르무즈 해협을 재봉쇄하는 것 때문에 유가가 어제 폭등을 했어요. 올랐어요. 보세요. 유가가 딱 대번 오르니까 그동안 금리 인상 얘기가 뉴스에서 별로 안 나오다가 유가 바로 폭등하니까 그죠? 그냥 그 기자들이 그냥 바로 그냥 금리 인상 어쩌고 막 계속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기사를 보시면 그냥 아유 저 인간 또 신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떨어질 때는 한마디 안 하다가 그죠? 살짝 오르니까 또 생나를 지겨. 그러니까 이거는 통행 수수료 20% 걷겠다고 해서 오른 게 아니고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올라간 거예요. 근데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했을 때도 기름값은 내려오고 있었어. 그리고 재밌는 거는 어제 WTI는 9% 급등했거든요. 근데 두바이유는 4%밖에 안 올랐어. 응? 4%. 그쪽 지역에서 나오는 기름값은 오히려 조금밖에 안 올랐다. 아시겠죠? 이거는 통행 수수료 20% 얘기 나와서 그런 걸 수도 있고. 근데 이렇게 오르고 지금 시간에서 WTI가 2%더 올라요. 그래서 아마 80달러를 제끼냐 아니냐 막 이런 공방전을 펼칠 것 같은데 전쟁 터지기 전에 기름값이 60달러, 70달러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큰 차이는 안 납니다. 네, 큰 차이는 안 납니다. 아무튼 금리 여기 유가 좀 오르니까 언론에서 맨날 또 금리 인상 얘기 떠들고 있으니까 아유 저 인간들 또 약 먹을 시간 됐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라고. 금리 인상 얘기 나올 때 또 너무 또 신경 쓰지 마시고. 하여튼 이것들은 이렇게 떨어질 때는 말 한마디 안 하고 있다가 뭐 조금만 오르면 금리 인상 어쩌고저쩌고 인플레이션 어쩌고저쩌고 계속 그래요. 미친놈들 아닙니까 솔직히? 아니 기자들은 그 금리 인상에서 아니 저기 뭐 인플레이션 저기 하고 금리 인상하면 지들은 피해 아니고? 지들은 피해 아니냐고. 남 얘기하듯이 해 지들은. 기자들은 뭐 인간 아니에요? 어? 그쵸? 참고하시고.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일본 엔화가 더 중요하지. 지금은 유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엔화가 더 중요하다. 이거는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여기서 못하겠어요. 근데 아무튼 저쪽 얘기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근데 기름값은 앞서 올랐는데 기름값 올라간 걸 걱정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뭐예요? 네. 금리 인상 뉴스에서 떠들어대는 거 신경 쓰지 마시고. 그 다음에 오늘 테마주 움직인 거 좀 보여드릴게요. 이란 호르무즈 지역을 재봉쇄했죠. 그러니까 테마주가 움직였겠죠, 그죠? 근데 테마주가 움직이긴 했는데 되게 한정적으로 움직였어요. 예를 들어서 보통 이제 저기에다가 저렇게 봉쇄를 해버리면 고유가 수혜주들이 급등을 하죠. 그래서 흥구석유가 올랐어요. 어제도 한번 들었다 놨다 했는데 오늘도 20%까지 갔다가 끝날 때는 8%로 끝났거든요. 급등이 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다 같이 가야 되잖아, 다. 얘 말고 또 누가 있어요? 한국석유. 근데 안 가. 장중에 13% 오르긴 했었는데 최근에 흐름을 보시면 아예 거의 안 움직여요. 땅바닥에 붙은 무슨 껌처럼, 그죠? 안 떨어져. 그리고 중앙에너비스 이런 거 옛날에 잘 가던 거 아니에요? 예, 잘 안 움직여. 왜겠어요? 이미 했던 조치기 이란 그 봉쇄는 이미 했던 거기 때문에 별 흥미가 없는. 해운주 중에서 STX 그린로지스 이 현상 나오고 있거든요. 가는 것 같아, 그죠? 그러나 흥하해운을 보면은 시큰둥해요. 시큰둥해. 대한해운이라고 또 하나 있잖아요. 얘는 하락으로 끝났어. 오늘 아예 가지도 않고. 아유, 몰라. 그전에 막 상한가 나고 그랬던 종목이거든요. 안 가. 안 움직여. 그 이쪽 테마주는 솔직히 좀 그래요. 하라고 얘기를 못 하고 있어. 제가 그랬잖아요.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이란이 자꾸 도발을 해요. 그러니까 이슬람, 제가 개인적으로 이슬람 애들 되게 싫어하는데 왜냐면 약속을 잘 안 지켜. 거짓말 진짜 많이 해요. 인도 사람들이나 이쪽도 그렇고 거짓말 진짜 많이 해요. 그러니까 동남아 애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쪽 우리나라도 뭐 거짓말 많이 하는 인간들 있지만 거기에 비하면은 아유 비교 대상이 아니야. 거짓말 진짜 많이 해요. 그냥 양심이 없나 봐. 그냥 자연스럽게 해요, 그냥. 그러니까 맨날 그냥 약속을 뒤집어 엎는 거죠. 종전, 협상, 지들이 살려주세요. 그래서 그렇게 부탁해서 해놓고서는 또 저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때마다 갖다 그냥 들이붓는 거예요, 그냥. 니들이 해달라는 대로 해줬잖아. 근데 안 지켜? 갖다 막 때리는 거예요. 또 전화 와요. 살려주세요. 살려줄까? 근데 그 다음날 또 상선을 또 공격해. 그냥 죽어라, 그냥. 그러고서 계속 때리는 거예요. 하다가, 그래? 기름 좀 팔게 해줬더니 또, 또 지금 또 긴장 풀렸어? 그러면서 이제 또 기름 팔지 마. 이란 기름 팔지 마. 또 봉쇄시켜버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트럼프가 지금 이란을 그렇게 다루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이란이 이제 지들이 이제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힘 빠질 때 있죠. 그때까지 이거는 계속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지 테마주들도 요즘 별로 안 움직여요. 근데 낙폭과대가 심한 종목 중에서 뭐가 급등했냐면 이게 급등했어요. 사료. 사료 쪽에서 한탑. 테마주 얘기 빨리 해드리고 끝낼게요. 두 개 더 있어요. 테마주가. 섹터가 두 개 더 있다. 그 다음에 미래생명자원 낙폭과대죠. 한탑이랑 미래생명자원 상한가 나왔고 고려산업 상한가 갈 뻔했었죠. 들었다 나. 대주산업도 옛날에 정원화 관련주로 이게 6천원까지 갔던 거예요. 지금 1,400원까지 갔었나? 4분의 1통. 얘 한번 들었다 나. 이런 식으로. 비료 쪽에서는 누보. 들었다 놨더라. 좀 약하긴 하죠, 그죠?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그 인기 끌고 있는 게 모나미죠. 토종 애국 기업 뭐 그래가지고 모나미, 한성기업, 뒤를 따라가는 게 MX 이런 것들이 있어. 참고하세요. 하다가 이제 어쨌든 뭐 NX나 이런 것들 뭐 가지고 계신 분들 그나마 좀 낫지 않겠어요, 그죠? 반등이 세게 나오고 있으니까. 뭐 그런 테마로 움직이는 게 좀 있고, 그다음에 오늘 보니까 전 이거 개인적으로 되게 싫어하는 테마 중에 하나인데, 왜냐면 살인이랑 관련된 거, 살인. 현대화풍이 상한가에 갔거든요. 상한가 간 이유가 뭐냐면 현대화풍 옛날부터
이제 뭘로 유명하냐면 그걸로 유명하잖아요. 낙태. 2년 전에 그 미국의 대선이 있었죠. 그때 미국의 트럼프하고 반대편에서 누가 나왔더라? 그 여자 그 누구예요? 깔깔마녀라고 별명 깔깔마녀인데 이름도 생각이 잘 안 난다. 그 뭐예요? 해리스? 카말라 해리스? 네. 인도계 흑인 여성 그죠? 카말라 해리스. 네. 그 사람 그 수혜주가 테마주가 뭐였냐면 대마초하고요 마약이랑 대마초랑 낙태 관련 주였어. 예, 기가 막히지 않네. 무슨 대통령 그 정책 수혜주가 애들 죽이는 피임 낙태약하고 그죠? 네. 사람들 저기 그 마약 그거더라고. 바이든 때도 그랬고요. 카말라 해리스 때도 그랬어. 수혜주가 그거였어. 무슨 뭐 AI 태양광 이런 게 아니고 이런 거 로봇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이쪽이었어. 근데 오늘 얘가 왜 급등을 했느냐 현대화품이 그 국무회에 의해서 그런 얘기가 나왔답니다. 미프진이라고 미프진 이게 그 낙태약인데 이거를 그 허용해 줘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답니다. 얘기가 나왔답니다. 법상 안 되는 건데 법이고 나발이고 그냥 해주라 그랬답니다. 네. 제가 있는 노골적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냥 법이고 뭐고 그냥 해주라 그랬다. 해외에서 여자들 그 요거 관련돼 가지고 뭐 직구하고 막 그러나 봐요. 낙태약, 미프진. 그래서 오늘 급등했던 게 현대화품하고 뒤에 후발주자로 보이는 거 하나만 얘기해드리면 여러 개 있는데 하나만 얘기하면 대화제약 이런 겁니다. 그래서 좀뭐 대화제약이 저희가 보유 종목은 아닌데 시원하게 여기까지 올라왔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5월 달에 그 레버리지 ETF 상장되기 전 단계로 돌아가는 거잖아. 그죠? 좀더 빨리 올라왔으면 좋겠어. 오늘 저기 뭐야 그 이 알테오젠 같은 큰 코스닥 쪽에 시가총액이 큰 바이오주들은 뭐 괜한 날벼락을 맞았는데 뭐 중소형주들이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저 정리를 해드리면 반도체 변동성 때문에 난리가 났었죠. 오늘도 시끄러웠는데 대형주 쪽에서 그런 거고요. 이게 코스피 대형주입니다. 플러스 1%로 끝났죠. 중형주 마이너스 2.7 소형주 소형주 뭐죠? 제가 얘기한 소형주 여러분들 거기 소형주 들고 있잖아요. 중형주 들고 있었다가도 지금은 소형주 됐겠지. 하도 떨어져 가지고 여기는 더 이상 하락이 안 나와. 그냥 저점이 6월 말이에요. 더 떨어질 게 없거든. 왜냐하면 6월 달에 정권 바뀌지 않았나요? 6월 달에 정권 바뀌었잖아. 얘들 저점이 어딘 줄 아세요? 작년 4월이에요. 탄핵이다 보다 시끄러울 때 있죠. 그때. 그러니까 소형주는 사실상 1년 동안 올라간 게 없어. 다 내려. 그냥 더 빠질 데가 없다니까. 제가 그래서 손절을 할 필요가 없다고. 왜? 더 떨어지고 뭐 그럴까봐 손절하는 거지. 그죠? 응? 손절할 것도 없어요. 제가 그래서 더 사시라고 그냥 거꾸로 가야 된다니까. 그 다음에 음, 코스닥 쪽에 코스닥 대형주 마이너스 2.4%로 끝났죠. 코스닥 대형주 계속 떨어져요. 근데 코스닥 소형주 바라보시고 소형주는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코스피 소형주랑 똑같죠. 여기는 큰 차이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소형주 들고 있는 분들은 지금 손절하시거나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냥 시간만 잘 보내시면 돼. 아까 테마주 몇 개 얘기해 드렸잖아요. 이란 봉쇄 때문에 움직인 테마주 사실상 그건 별로인 걸로 보인다. 그죠? 그 다음에 그 오늘 움직인 것 중 두 개. 아까 미프진하고 낙태약 그거하고 하나가 또 뭐였어? 그 두 개. 응? 두 개는 가지고 갖고 보세요. 사료주는 괜찮아요. 왜냐면 낙폭과대가 심하거든. 사료. 그쪽 얘기를 많이 했죠. 그죠? 그쪽에는 사료주들은 회사가 좀 괜찮은 회사들이 꽤 있어요. 꽤 있어. 그쪽은 좀 괜찮아. 낙폭과대 개념으로 가야지. 그리고 이란하고 미국은 계속 이제 저런 상태를 계속 유지할 것 같아요. 언제까지? 이란이 힘이 완전히 싹 다 빠질 때까지. 그때까지 그냥 미국이 숨통을 조이는 것 같아요. 네.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뭐 그런 식으로.
이란 국민들이 지금 되게 힘들게 살거든요. 근데 그거를 계속 그렇게 뭐 1년, 2년 버틸 것 같아요? 힘들어. 힘들다. 자, 일단 오늘도 시간이 또 지났네요. 그죠?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은 제가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내일은 저녁 방송을 진행을 못 합니다. 내일 하루 쉬니까 꼭 양해 부탁드리고요. 목요일에 뵐게요. 목요일. 내일은 제가 좀 일이 있어서 내일은 부득이하게 방송을 하루 쉽니다. 네, 뭐 참고해 주시고. 어쨌든 바닥에 있는 주식들 많이 있으니까 중소형주 쪽은 더, 특히 소형주는 더 빠질 걸 걱정하지 마세요. 빠져봤자야. 그러니까 돈 있으시면 더 사세요. 네, 더. 물타기도 좋고 아니면 뭐 더 추가 투자한다 뭐 그런 개념도 좋으니까 사시면 돼. 겁먹지 마시고. 아셨죠? 네. 자, 저는 그러면 목요일 날 저녁 때 또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